네, 그럼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안 그래도 좀 요즘 아직까지 좀 피곤하신데 계속 얘기를 저는 뭐 좀 듣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고. 근데 아까 이제 정치인 시험 문제 말씀하셨는데 뭐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봐서 정치인을 뽑고 이런 문제도 어떤 공정성이라는 담론으로 지금 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은 공정한 게 네. 아니에요. 원래 자체가 네. 시험 자체가 패자들이 자기가 패자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는 제도고 기회를 줬다 이런 거죠. 뭐. 그렇죠. 일단 그 기회의 공정성을 주로 강조하게 되는 지금. 그러니까 네. 누군가를 뽑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공정한 제도 자체는 아니에요. 네네. 공정한 척하는 제도에 좀 가까운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뭐 뽑거나 뭐 기타 등등 그럴 때 그들이 거기에 지원했던 이유는 다 개인적 이득 때문에 거기서 돼서 무슨 어떤 국회의원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뭐 이득을 탐하려고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거기서 그 메커니즘 자체는 개인적인 이득 계산, 합리적인 투여, 뭐 이런 것들로 따지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뽑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문제도 또 심각한 문제지. 무슨 이제 뭐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될 걸요. 이제 교재도 만들 거야. 교재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시험 보고 교재에 얼마만큼 했냐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자체가 제도 자체가 그냥 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착각에 빠져 있는 건데 공천이 안 되면 우리는 안 되잖아. 그렇죠. 무소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합리적 선택의 논리, 레이셔널 초이스의 논리는 여기서도 또 적용이 되는 거야. 무소속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 제도를 이렇게 공천 제도를 만든 이유가 소수 사람들이 유사한 자기들 패턴 내에서의 지배계급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게 공천 제도란 말이야. 좀 경선을 하더라도 뭐 아무래도 누군가의 그 지금 권력자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탈당하고 출당시키고가 치명적인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그 사람을 뽑아줬어 또 우린 또 다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사표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잖아. 그러면 정당 쪽에 아무리 어떤 인간이라도 그 정당에 나오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시험 봐서 살아왔잖아요. 정답에 가까운 걸 찍으려는 본능이 있다고. 네. 그럼 뭐 그런 것들이랑 다 매치가 되면 다 연습도 다 시킨 거예요. 학창 시절서부터 국민들이. 그래가지고 어차피 안 될 건데 내가 왜 찍으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렇죠. 거죠. 지금 말씀하십시오. 정당제도는 부르주아 체제의 보수성을 유지하게 되는 제도예요. 네. 정확하게. 그렇죠.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당하고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그 후보들을 뽑는 게 아니잖아. 정당에서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주어진.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문제가 있다. 오지선다형이 되고 육지선다형이 되면은 자유로워지는 건가 더? 그렇지는 않죠. 전혀 그렇지는 않은 거야. 문제는 그 문항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소수다라는 것들이 심각한 문제죠. 유력자들 중심으로 우르르 모이고 이거 민주주의야.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너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다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뭐라 그러나 그냥 패턴화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시험이라는 건 항상 공정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제도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차피 떨어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데 불공정한 건데 그거 자체가. 그리고 예를 들면 지원자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건방지게 어떻게 시험 공고를 내?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벌어질 테니 시험을 보겠다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이죠. 대학 제도도 그렇고 회사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시험 보는 거예요. 누구 뽑으면 바로 말 나오니까 시험이라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미 거기에는 바닥엔 다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회사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MBA를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정상적인 머리고 한국말하고 컴퓨터만 다루면 아무나 뽑아가지고 6개월만 근무하면 어느 회사나 다 다닌다고. 난 대학에 왜 경영학과가 있는지 몰라요. 회사마다 다 다른데.
특히 한국 회사들은 외국 뭐 원서 경영학 원서를 봐서 뭐해? 예를 들면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연습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의대라든가 네. 자연과학의 뭐 실험에 능숙해져야 되는 경영학과 같은 게 뭐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배웠던 MBA 교재에 배웠던 거 거의 회사 들어가서 하지도 않아. 자기 분야에 딱 들어가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서울대 안 나와도 돼. 뭐 MBA 안 나와도 돼. 근데 그게 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떨어뜨리려고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도 이제 그거 하면서 뭐 시험 제도에 뭐 공정 싸움 어차피 떨어뜨리는 거를 패자들이 스스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어 이런 거. 근데 물어봐야지. 내가 진짜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가? 그 회사나 그 조직이나 그 정당에 들어갈 능력이 다 있어요. 그닥 필요 없어. 아주 그냥 이 절차적 민주주의라 그러죠. 절차. 민주주의를 죽이는 게 절차거든. 지금 보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뭐 세대를 분분하고 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옅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나이 든 사람들은 20대 남자가 보수화됐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 경향도 뭐 그랬다고 하고. 네. 보수화는 뭐 보수화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뭐 얘기는 할 건 없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이 기득권도 없는데 그들을 보수화라고 몰기는 힘들고 전문가들은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적이다라는 건 100%예요. 지금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프레임도 굉장히 나빠. 우리가 나이 든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저건 보수 정당이야. 젊은 사람들이 그들을 찍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저 사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느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전제가 합리적 개인, 합리적 선택 이게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테마잖아. 딱 그랬을 때 그들이 던지는 얘기 있잖아. 우리가 민주당 정권 때 보면 여러 가지 그 문제 뭐 조국 사건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또 내로남불 이런 문제들이 생겼잖아. 근데 유리한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정권을 안 잡았으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아 내로남불이야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번에 새로 정권이 이제 바뀌어도 막 그 문제 똑같이 벌어지잖아. 똑같이 벌어진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안 해. 그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수화됐다 이러지 말고 그냥 말로는 공정이니 정인이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다. 이 정도로 평가를 내려야 되지. 그거를 갑자기 뭐 보수화됐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정치가 지금 그렇게 남루한 거야. 우리 교육제도 다 그렇게 바뀌었잖아. 막말로 해서 본고사 부활해서 졸라게 어렵게 내보세요. 한 문제 정도 끄적거려야 입학할 수 있게. 학원이 발달하겠습니까? 안 하지. 입학사정관제도서부터 뭐 스펙 쌓고 상장 받고 논문에 공조 올리고 이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 기득권을 가졌거나 힘을 가졌거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 아이한테 그거를 해줄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 제도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근데 왜 했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 제도를 방치를 한 게 문제인 거지. 개천에서 용나게 해줬어야지. 지금도 내가 정치역사 철학을 쓰다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 서울대 연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의 학생들 거의 못 들어와. 알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서울이랑 분당 쪽이나 이런 지역 사람, 강남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된 게 아니라 그들에 맞는 입시 제도와 수시 제도를 만든 거야. 일단 또 할아버지의 돈과 엄마의 정보력. 그걸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일단은 그 불공정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후퇴가 된 거고 이제 교육 자본이지, 학력 자본이고 그걸로 대물림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의미의 신분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만들어진 제도 자체가 불공정 자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데도 더 편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아버지가 교수니까 논문에 같이 이름을 올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수가 아닌데 그리고 그런 거는 싫어하는 아버지를 둬서 열심히 공절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냈어.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네. 정서적으로도. 네. 근데 그것 자체도 문제로 삼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공절을 낼 수 있으려면 집안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조건은 다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비판하는 건 뭐냐면 연구를 안 했는데 네가 왜 공저가 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비판 자체가 허접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지. 사교육이라든가 사적인 힘, 개인의 힘, 가족의 힘으로 스펙을 쌓을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공정 쪽에 가까운 거예요. 제도는 다 그렇게 열어놓고서 뭐 저기 가난하게 뭐 아버지가 뭐 예를 들면 저 음식 배달하고 뭐 배달 노동자인데 그 뭐 어떻게 공정을 하는